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술학 핵심 정리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속보로 하나의 횡목을 지나 X 장애물 비월 시 횡목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 이게 시험에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요 거리는 그 그림에서와 같이 1.8m에서 2.7m 였습니다. 또 속보로 여러 개의 횡목을 지나 X자 장애물 비월하기,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속보로 까발레티처럼 여러 개의 횡목을 지나서 X자 장애물을 비월할 때 이제 그 속보로 넘는 횡목 간의 간격은 1.2m에서 1.5m, 그리고 마지막 횡목에서 X자 장애물 거리 사이의 거리는 2.1m에서 2.7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애마술의 장애물 비월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배치, 지상 횡목 간의 간격, 요거 되게 어쨌든 아까 앞에 두 개도 그렇지만 요거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평보는 110cm에서 120cm, 속보는 130에서 150cm, 구보는 300cm, 350cm 이렇게 되고요. 그냥 저는 그 어쨌든 뭐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답을 외우려고 1, 2, 3, 5, 3, 5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보시면은 그 빨간색 글씨 쓴 거 그냥 그거를 키포인트로 해서 평보, 속보, 구보에 따른 지상 횡목 간의 간격 1, 2, 3, 5, 3, 5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까말레티 연습할 때 횡목의 간격 1.2m에서 1.5m. 아까 그 속보로 그 여러 개 횡목을 넘고 마지막 X자 장애물 비월할 때 그 속보로 여러 개 횡목 넘는 그 거리 그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간 장애물 중에 그 수직 두 개로 이루어진 구간 장애물 연습할 때 걸음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세 걸음은 14.3m에서 15m, 네 걸음은 17.5m에서 18.3m, 다섯 걸음은 21.5에서 22.5m, 여섯 걸음은 25m에서 26m입니다. 그래서 네 걸음이 17.5m, 18.3m 이게 2016년, 2021년에 나왔고요. 요거는 말이 한번 구보로 따그닥 할 때 몇 미터를 가는가 이런 그런 좀 감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보통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뭐 한 4m에서 5m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추산해서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네 그림이 두 번 나왔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 마술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규정, 거의 감점 규정에 관한 그 내용, 이것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최초의 불복종은 4점, 비월간의 장애물 전도도 4점, 한쪽 다리 또는 그 이상의 다리가 수온에 또는 한계 표시선이나 다른 소재 위에 있을 때 4점, 2회째 불복종 또는 실권 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우는 실권, 말의 전도, 낙마, 인마 전도는 실권, 소정 시간의 초과 1초마다는 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막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내죠. 말이 뭐 처음에 장애물을 한번 떨어뜨렸다가 말을 한번 안 들었다가 뭐 시간이 몇 초 늦었는데 몇 점 감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권과 실격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 4점 감점, 근데 시간은 1점 감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실격과 실권의 차이, 요거는 이제 용어상으로는 실격은 문제의 경기에서 실격되거나 전체 대회에서 실격돼. 그리고 소급될 수 있다. 실권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너무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실격은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실격이 되고요. 실권은 말을 안 들었거나 기승자의 실력이 부족할 경우 이럴 때가 실권이 된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 아까 장애물 규정 그거 관련해서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실권은 2회째 불복종 또는 실권 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우 말의 전도, 낙마, 인마 전도 이게 실권이 되고요. 그 장애물 비월 경기에서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연습마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장애물을 비월하는 경우,
경기가 시작된 후 걸어서 경기장에 들어간 경우, 심판부의 허가 없이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재경기 전 퇴장한 경우, 심판부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서 말을 염수시키거나 장애물을 비월하거나 비월 시도를 한 경우, 허가받은 횟수를 넘겨 경기장에서 연습용 장애물을 비월하거나 비월 시도를 한 경우, 연습용 장애물을 허가받은 횟수 이상 비월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또는 이렇게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어긴 경우 이게 실격이 되겠고요. 실권은 말을 안 들었을 때 내가 말을 못해서 말이 넘어지거나 사람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파란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물 비월 경기 시 연습장에서 허용되는 행위 관련입니다. 그래서 승마시 누구든 항상 3점씩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 귀덮개는 제한이 없는데 눈 가리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채찍은 최대 75cm, 연속 3회 이상 타격이 불가하고요. 마장마술용 채찍을 휴대하는 거는 연습장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120cm까지는. 근데 장애물 비월 시에는 휴대나 사용이 불가합니다. 발 보호대는 500g 이상 불가, 벨크로 타임만 가능하고요. 복장은 밝은색 와이셔츠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장애물 비월 선수는 헬멧, 재킷, 장애물 비월용 채찍, 부츠, 장갑 등의 장비를 갖추고 경기를 하는데요. 그 안전조끼가 여기 없어요. 객관식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안전조끼 딱 넣어놓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얼핏 생각해보면은 승마하니까 조끼 당연히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장애물 비원 경기에 안전조끼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우리 대회하는 영상 보면 조끼 입고 타는 사람 없잖아요. 다 연미복이나 뭐 그런 장애물 비원용 재킷을 입고 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물 비원 경기의 출발선 표시입니다. 그래서 출발선 표시는 최초 장애물로부터 6m 이상 25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애물 경기장 규격입니다. 요거 FEI 규정이죠. 실내 마장은 20 곱하기 60, 실외장은 50 곱하기 80입니다. 장애물 경기장 규격이에요. 마장마술용 경기장 규격 아니고 장애물 경기장 규격이에요. 실내는 20에서 60, 실외는 50에서 80. 물리적으로 말이 빠져나갈 틈이 없이 반드시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 경기 표시입니다. 장애물 경기 표시는 전체 면에 각각 적색과 백색인 표기 깃발을 설치를 하는데 적색은 경기자의 오른쪽에, 백색은 경기자의 왼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깃발을 항상 오른쪽으로 넘어야겠죠. 이게 바뀌면 이제 거꾸로 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 표기는 출발선, 장애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 회전해야 할 곳, 통찰성 등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 오른쪽이 빨간색이 하도 안 외워져서 그냥 을사오적으로 외웠습니다. 갑자기 뭐 애국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을사오적해서 오른쪽이 적색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장애마술, 장애물 비월 그래서 관련해서 장애물 비월시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침착, 리듬, 추진력, 균형, 직진성, 속도 요게 장애물 비월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침착, 리듬, 추진력, 균형, 직진성, 속도. 기승자세입니다. 기승자세. 기본 자세는 머리, 어깨, 허리, 발, 뒤꿈치를 연결한 설이 수직이 되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속 똑바로 하고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턱을 당기고요. 눈은 항상 앞쪽을 주시하고 다른 발의 상황을 살핍니다. 좌우 주먹의 간격은 5cm 정도가 적당하고 체중을 양 좌골에 동일하게 얹고 무릎을 죄지 말고 내려야 그 안쪽을 마체 밀착을 시킵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리고요. 어깨에 힘을 넣어 올리면 팔꿈치가 벌어지기 쉽고 주먹까지 딱딱해져 유연한 조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상체에 힘을 넣지 말고 가슴과 등을 똑바로 펴야 됩니다. 어렵죠? 실제로 해보면 이거 어려운데 어쨌든 요 파란 부분이 시험에 한 번이라도 언급됐던 그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방자세입니다. 외방자세. 외방자세는 체중을 좌우로 이전하는 경우 등을 조이는 방법과 등자에 무게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벌린 경우 팔꿈치는 가볍게 목 쪽에 붙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고삐는 어떠한 경우에도 뒤쪽으로 끌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전 시 상체의 기울기는 가능하면 적게 하고요.
외방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외방 자세에서 왼쪽으로 급회전할 때 왼쪽 다리로 추진하고 오른쪽 다리는 조금 뒤로 빼고 대기하며 체중은 오른쪽 몸 뒤쪽에 놓습니다. 요거 외방 자세 해보신 분들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외우세요. 책에도 그대로 나온 표현이고, 외방 자세에서 왼쪽으로 급회전할 때 왼쪽 다리로 추진을 하고 오른쪽 다리는 좀 뒤로 빼고 대기를 하는데 체중은 오른쪽 뒷몸에 놓습니다. 원형 운동과 내방 자세입니다. 요 내방 자세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내방 자세를 더 잘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내방 자세에서 기승자는 허리, 체중, 양 다리, 양 고삐를 동시에 그러나 좌우 각각 다르게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방 자세는 안쪽 고삐보다 바깥쪽 고삐를 약간 강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1기는 말에게 반정지 부조를 사용합니다. 2기는 안쪽 다리를 복대 바로 뒤를 중심 축으로 해서 말을 옆으로 구부리고요. 안쪽 발 뒤꿈치와 무릎을 내려서 중심을 안쪽으로 옮깁니다. 바깥쪽 다리를 복대 15cm 정도 뒤에서 말의 후구를 안쪽으로 밀고요. 안쪽 고삐를 살짝 당깁니다. 그래서 말이 부조를 이해하면 주먹과 말 입의 연결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3기는 말이 내방 자세를 취하면 바깥쪽 고삐를 연결해서 말목을 가볍게 누르는데 주먹이 돛뜬마루를 넘지 않도록 하며 안쪽 다리는 계속 추진하는 다리로 사용을 합니다. 어려워요. 저 요새 계속 다시 이거 연습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은근히 시험에 한 번씩 집었던 그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원형 운동에서 회전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고삐는 어떠한 경우에도 뒤쪽으로 끌어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고삐를 벌린 경우 팔꿈치는 가볍게 목 쪽에 붙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삐를 벌렸을 때 팔꿈치가 목 쪽에 붙으면 안 돼요. 다리, 주먹 등 부조 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수 요구대로 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승마 강습 시 기승자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을 끌 때는 말의 왼쪽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고삐를 짧게 잡아야 되고요. 이동 시 마체 왼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말을 끕니다. 이거는 다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말 손질하기, 말의 왼쪽 목 부위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 옆구리, 허구리, 엉덩이, 앞가슴, 겨드랑이, 배 순서로 실시합니다. 반대쪽 오른쪽 부위도 같은 순서 실시하는데요. 요거 시험에 요 순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깨, 등, 옆구리, 허구리, 엉덩이, 앞가슴, 겨드랑이, 배. 말 부위를 상상하시면서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거 16, 19, 21년에 나왔어요. 22년에 안 나올라나 싶긴 한데 어쨌든 승마장 입퇴장 할 때 출입구를 폐쇄가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순치 않은 말들은 도망가죠. 저도 한번 도망간 적 있었는데. 그리고 복대, 굴레, 고삐 등 마장구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대, 굴레, 고삐 등 마장구 확인. 기승자의 메디컬 체크, 말 건강 체크, 사람과 말의 수준 파악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저 복대 말고 저걸 딴 거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복대, 굴레, 고삐 등 마장구를 확인해야겠죠. 기승준비입니다. 승마 안전대책.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승마 지도하시는 분들이 되려면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마음가짐,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절기 강습할 때 기온의 환경을 충분히 파악해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면서 평소 70에서 80 정도의 운동량에 그치는 것이 좋다. 어쨌든 기승자가 강습을 시작하여 강습을 마치고 말에 내릴 때까지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다치면 손님 떨어지니까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열심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회원 및 직원 상원 간에는 애칭이나 닉네임으로 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간혹 그 회원 이름을 몰라서 말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원하고 회원하고 직원 상원 간에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잘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고요. 회원을 보면서 강습하고 적절한 긴장감도 주고 표정을 읽으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강습해야 됩니다. 동료끼리
또는 회원과 장난을 치거나 특정인하고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접객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초보자 강습 시 지도자는 회원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안쪽에 위치해 강습을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기승체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잔뜩 써놨는데 기승체조의 목적인 경우, 목적이 아닌 경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딱 보면은 그게 아니겠구나 이런 게 딱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마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분야로 기승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준비 운동은 다음 단계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1. 기승자가 순응할 수 있고 현재 조교 수준에서 허용되는 한 안장 가까이에 위치한다. 2. 자신감, 긴장감 해소. 3. 신체 적합성, 근육 발달 및 컨트롤. 4. 좋은 자세. 5. 균형. 6. 유연성. 7. 감각. 8. 말의 움직임, 보도 및 말의 반응에 근접할 수 있는 이해력. 9. 조화. 기승자 자신과 자신의 감정이 말과 조화가 돼야 된다. 10. 정확한 조정. 말의 움직임과 말을 기승자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함. 기승자의 임무는 말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임. 11. 효율적이나 부드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한 부조를 사용. 12. 의기충전한 즐거운 마음이 계속되며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해야 함.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시험에는 자신감, 긴장에서 근육 발달 및 컨트롤, 균형, 감각 이런 부분이 기승체제 목적으로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승마지도사 마술학 핵심 정리 5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